1506년 9월 2일 한양 군기시 앞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한 여인의 목을 쳤습니다. 장녹수,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폭군의 여인이 마침내 응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 5살 어린 딸은 어머니가 끌려갔다는 사실만 알 뿐이었습니다. 이영수,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적으로 차명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폐위되어 교동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반정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적의 딸 영수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종은 그녀에게 칩을 내렸습니다. 노비 15구와 밭 5결까지 하사했습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역적의 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오늘 그 숨겨진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502년 가을, 조선 한양이었습니다. 연산군 8년 궁궐 안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경장씨의 처소에는 비단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는 원래 제한대군 집의 노비였습니다. 충청도 문의현령을 지낸 장안필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천민 출신 첩이라 노비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여러 번 시집을 가야 했습니다. 제한대군의 간호와 혼인했고 아들까지 낳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다 노래와 춤을 배워 창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장녹수의 노래 실력은 한양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도 청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연산군이 그 소문을 듣고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이는 이미 30을 넘겼으나 16처럼 보였습니다. 왕은 그녀의 노래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1501년 장녹수를 종사품 수건에 봉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종사품 수경으로 품계가 올라갔습니다. 장녹수는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조종했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해도 왕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모든 상벌이 그녀의 입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들이 뇌물을 바치며 그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권력은 이미 왕이 아닌 장녹수에게 있었습니다. 1502년 11월 12일 그날이 왔습니다. 장녹수가 궁궐에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왕은 기쁨에 넘쳐 아이 이름을 영수라 지었습니다. 이영수, 연산군과 장녹수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태를 양죽은 봉전면에 정성스럽게 묻었습니다. 왕의 핏줄로서 예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딸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그 애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수에게 집과 노비를 아낌없이 내렸습니다. 밭까지 하사하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딸이 웃으면 왕도 따라 웃었습니다. 딸이 울면 왕이 직접 달래주곤 했습니다. 궁궐 안 어린 영수의 세상은 화려했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궁녀들이 밤낮으로 그녀를 지극히 모셨습니다. 금으로 만든 놀이개가 허리춤에서 흔들렸습니다. 옥구슬로 꾸민 신발을 신고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허나 궁궐 담장 밖의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무오사화로 살인파 선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갑자사화로는 훈구파 대신들까지 제거되었습니다. 흥청이라는 기생 수천 명을 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과인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다. 신하들의 간언은 왕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궁궐 확장을 위해 백성의 집을 강제로 헐었습니다. 한양거리에는 원성과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궁궐 안은 환락이요, 밖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5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떼를 쓰는 게 전부였습니다. 궁궐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허나 궁궐 밖에서는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성희안과 박원종이 은밀히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순정과 신윤무도 그 뜻에 동참했습니다. 반정의 칼날이 서서히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 전 궁궐에 칼날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중종반정, 역사를 바꿀 밤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임사홍과 신수군이 반정군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피냄새가 궁궐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영수는 잠결에 소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궁녀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깨웠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장녹수가 황급히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수야, 울지 마라. 아무 일 없을 게다. 장녹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정군이 곧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반정군은 이미 대전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진성대군이 새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민가로 도망쳤다가 곧 붙잡혔습니다. 왕에서 폐인으로 추락하는데 단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역적 장녹수를 끌어내라. 반정군이 장녹수의 처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장녹수는 딸을 궁녀에게 떠밀듯 맡겼습니다. 영수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장녹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궁녀가 아이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뒤돌아보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장녹수는 뒤돌아보지 못한 채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궁궐 밖에선 한양 군기시 앞에서 장녹수와 다른 후궁들이 참형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폭군의 총애를 받던 여인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참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녹수의 목이 참형에 처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돌무더기가 산을 이룰 정도로 쌓였다고 전해집니다. 궁궐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어린 아들들 대부분이 반정 직후 살해되었습니다. 왕위를 잊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핏줄을 끊어 후환을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는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영수는 궁녀의 품에 안겨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낯선 군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 아이를 어찌하오리까? 일단 살려두고 새 전하께 아뢰어야 할 것이오. 반정 공신들이 영수를 두고 속삭였습니다. 역적의 딸이지만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왕녀의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애매한 존재였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새벽녘 영수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어머니가 준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1506년 9월 궁궐 대전에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영수의 처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역적의 씨를 남겨둘 수는 없사옵니다. 폐주의 아들들은 모두 제거하였사옵니다. 허나 장녹수의 딸은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대전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수를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후환을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전하,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자를 두면 안 되옵니다. 훗날 화근이 될 것이 분명하옵니다. 중종은 말없이 그 논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갓 왕위에 오른 그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연산군의 딸이자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함부로 처분하기엔 명분이 약했습니다. 성희안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겨우 5살에 불과하옵니다. 여자아이라 왕위를 위협할 리 없사옵니다. 죽이면 오히려 폭군의 오명을 쓸까 두렵사옵니다. 대전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죽여야 한다는 강경파와 살려야 한다는 온건파였습니다. 영수는 그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유순정이 나섰습니다. 폐주가 저지른 죄를 어린 것에게 물을 수는 없사옵니다. 왕실의 체면도 생각해야 하옵니다. 박원종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체면보다 왕조의 안위가 먼저 옵니다. 저 아이를 살려두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옵니다. 논쟁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중종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수를 죽이자니 명분이 약했습니다. 살려두자니 반정 공신들의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궁궐 한편에서 영수는 떨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조차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였습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배가 고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추워도 이불을 달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반정 공신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영수를 살려 정치적 명분을 얻으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영수를 제거해 철저함을 보이려 했습니다. 궁궐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직도 궁에 있다더라. 어린 것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나약함이다. 저 아이 때문에 반정이 헛되이 될 것이다. 영수를 향한 적대감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연산군과 장녹수의 딸로 태어났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죄라 여겼습니다.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궁 밖으로 내보내되 목숨은 살려두라. 왕실의 혈통이니 함부로 할 수 없도다. 박원종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새 왕의 명이었습니다. 영수는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낯선 민가로 보내졌습니다. 5살 아이가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유배 갔습니다. 오빠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영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영수는 그렇게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밤마다 영수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대답 없는 이름을 수없이 불러댔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5살 아이의 밤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영수가 보내진 곳은 한양 외곽의 허름한 민가였습니다. 화려한 궁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비단옷 대신 누더기를 걸쳐야 했습니다. 궁에서 나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민가를 지키던 하인들조차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밥을 줄 때도 멀찌감치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장녹수의 딸이라지? 폐주의 핏줄이라니 참으로 불길하구나. 가까이 가면 재수 없다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영수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양거리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한양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소리치며 손가락질했고 어른들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영수는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준 놀이개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끌려가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피 묻은 칼날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수는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5살 아이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마마마, 영수도 그곳으로 가면 안 될까요? 죽음까지 생각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허나 영수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영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박원종은 여전히 영수를 제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미 궁에서 내보낸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역적의 딸로 낙인 찍힌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5살 이영수는 그 겨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1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남았습니다. 궁 밖으로 쫓겨난 지 수년이 지난 겨울밤, 영수는 어머니의 놀이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옥놀이개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영수가 3살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이 그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왕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영수는 기억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아바마마의 보물이란다. 연산군은 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영수가 웃으면 왕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수가 떼를 쓰면 왕이 직접 달래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 장녹수도 영수를 무척 아꼈습니다. 밤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재웠습니다. 비단 옷을 손수 골라 입혀주었습니다. 머리를 빗겨주며 예쁜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영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던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때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궁녀들도 영수를 지극히 모셨습니다. 옥구슬로 만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놀이개를 허리춤에 달아주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궁궐 후원을 거닐던 날도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비가 날아와 영수의 손등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그때의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허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폐위되어 유배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차명을 당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홀로 이 차가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영수는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득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살리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마마마가 살리신 목숨이에요. 영수는 살아야 해요. 어린 영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딸로 남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역적의 딸이라 부르더라도 말입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영수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영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5살 아이의 작은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움텄습니다. 영수는 놀이개를 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역적의 딸 이영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516년 중종 반정의 칼날이 멎은 지 10년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에서 사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왕의 딸 영수는 어디 계시오? 내시가 영수가 있는 민가를 찾아왔습니다. 중종의 명을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낡은 옷을 입은 채 떨며 나왔습니다. 또 어떤 벌을 받는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왕녀 영수에게 가사일자를 하사하신다. 영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에게 칩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시는 계속해서 전교를 읽었습니다. 노비 15구와 전 5결을 함께 내리신다. 선언록에 이름을 올리라 하시었다. 대신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516년 9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주가 총애하던 장녹수에게서 태어난 이영수에게 하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원종이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전하, 역적의 딸에게 어찌 이런 은전을 베푸시옵니까? 후환이 될 것이 분명하옵니다. 중종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과인은 폐주와는 다르오. 죄 없는 어린 것을 벌할 수는 없소. 이것이 진정한 왕도요, 인정이오. 성희안이 중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하의 성덕이 하늘에 닿았사옵니다. 폐주가 포악했다면 전하는 인자하십니다. 이것이 반정의 참뜻이옵니다. 중종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연산군과는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폭군은 무고한 아이까지 죽였지만 자신은 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정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반정 공신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새 왕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영수를 죽이는 것은 오히려 폭정이 될 터였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목숨을 건졌습니다. 역적의 딸이었지만 왕실의 혈통이기도 했습니다. 여자아이라 왕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살려두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1517년 영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사받은 집과 노비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선원록의 이름이 올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529년의 일이었습니다. 권한이라는 양반이 영수에게 은밀히 장가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조정에 알려져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이마저도 따로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혼인까지 했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평범한 양반과 부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녹수의 딸이 이렇게까지 살아남다니 말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딸 영수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가 정치적 명분과 함께 목숨을 건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중종은 영수를 살려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인자한 왕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둘째, 연산군과 다르다는 정당성이었습니다. 영수의 생존은 중종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수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지켜준 목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딸이라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영수를 살게 만들었습니다. 5살 역적의 딸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역사가 그녀에게 준 기적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으로 돌아온 반전이었습니다. 1506년 9월 영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사받은 가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비 15구가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밭 5결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왕실의 일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언록의 이름이 올라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수가 왕실의 혈통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이 모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중종의 결정에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폭군이었습니다. 중종은 그와 반대로 인자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수를 살린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과인은 죄 없는 어린 것을 벌하지 않는다. 중종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명분을 얻었습니다. 반정의 정당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의 생존은 곧 새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왕실의 일원이지만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왕위를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사받은 집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529년이 되었습니다. 권한이라는 양반이 영수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은밀히 혼인을 올린 것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대신들이 이 일을 두고 논의했습니다. 폐주의 딸과 혼인하다니 온당치 못하옵니다. 허나 이미 혼례를 올린 일이옵니다. 중종은 이번에도 묵인했습니다. 영수를 처벌하지도 권한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평범한 양반가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역적의 딸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먼 친척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역설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반정 때 죽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적장자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영수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서받았습니다. 정치적 명분이 필요했던 중종에게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권력의 속성이었습니다. 남자 왕자들은 위협이 되어 제거되었습니다. 여자 왕녀는 무해하다 여겨 살려두었습니다. 신분과 성별이 생사를 갈랐던 시대였습니다. 영수는 어머니 장녹수를 닮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도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어진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중종 말년까지 영수는 생존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수를 누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유일한 핏줄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폭군의 아들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딸만은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영수, 역적의 딸에서 생존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오래 산다는 것을,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최선이라는 것을, 생존 그 자체가 승리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아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29년까지 그녀의 기록이 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비극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수는 남편 권한과 함께 한양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닌 소박한 한옥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 대신 된장찌개와 나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영수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차명당하던 그날의 공포를 기억했습니다. 궁에서 쫓겨나 떨며 지새우던 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과 돌팔매질을 받던 순간들도 생생했습니다. 살아남았구나. 영수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장녹수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려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연산군이 자신을 사랑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영수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역사는 영수를 잊어갔습니다. 조정에서는 더 이상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녀의 존재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수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영수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연산군도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권세를 누리던 장녹수도 차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살아간 영수는 살아남았습니다. 생존 그 자체가 때로는 가장 큰 승리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영수의 이야기는 또한 신분과 성별의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라는 것은 때로는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는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역사는 강자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수처럼 조용히 살아간 사람들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삶이 때로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생존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영수처럼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수는 화려한 궁궐을 떠나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존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이영수, 역적의 딸로 태어나 생존자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잊었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이유는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극적 구성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밝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